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 버렸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뭘 했지? 하며 허탈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마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의 반은 이미 지나갔는데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이들은 다 커서 자기 길을 가고, 일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시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사실 시간은 우리의 적이 아니었어요. 시간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특별한 선물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선물들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매일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어느 작은 마을 끝자락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시계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계방은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의 시계들은 단순히 시간만 재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잊혀진 시간들까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기쁨의 시간, 슬픔의 시간, 사랑의 시간, 그리움의 시간. 모든 감정이 담긴 시간들을 말이에요. 그 시계방의 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였는데요. 사람들은 그분을 시간직이라고 불렀어요. 할아버지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마치 수천 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속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시계방 안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벽면 가득히 걸린 크고 작은 시계들. 똑딱똑딱 톡톡톡 땡그랑땡그랑 각자 다른 리듬으로 시간을 새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정말 신기한 일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어떤 시계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어떤 시계에서는 어머니의 자장가가, 어떤 시계에서는 연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모든 시계가 저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 마법 같은 시계방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지쳐 있었거든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시간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붙잡으려고 해도 자꾸만 달아나요. 매일이 똑같아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기억이 없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며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시간지기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마음 아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람들이 시간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는 사람, 마음을 열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기적의 상자가 있었어요. 그 상자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신비로운 빛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오후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바람이 마른 낙엽을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외로운 마음을 닮은 날이었답니다. 그때 시계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한 중년 여성이 머뭇거리며 들어왔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니. 55살의 그녀는 요즘 들어 매일을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한때는 바쁘게 살았던 그녀였어요. 아이들 뒷바라지에 남편 내조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은 다 자라서 집을 떠났고 남편은 자기 일에만 몰두했고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생겨버렸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이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주어지니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허비한 것 같아 우울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민희는 시계방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실례합니다. 민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의미 없이 흘려보내도 되는 건가요? 말을 하다가 민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간지기 할아버지는 민희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고 계시는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시계방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셨어요. 기다려 보렴.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할아버지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오셨어요. 그 순간 민희는 숨을 멈췄어요. 상자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마치 별빛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 같은 신비롭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이 상자 안에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선물이 들어있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시계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말이야. 이 선물들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로 변하고 싶어하는 사람, 용기를 낼 준비가 된 사람,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선물들을 받을 수 있단다. 민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정말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민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상자를 천천히 열기 시작하셨어요. 상자가 열리는 순간 시계방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마치 새벽 햇살이 온 세상을 감싸는 것처럼 따뜻하고 희망찬 빛이었어요. 첫 번째 선물은 추억의 씨앗이야.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보석으로 바꿔줄 거란다.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에는 손톱만한 황금빛 씨앗이 있었어요. 그 씨앗은 마치 심장처럼 뛰고 있었고 따뜻한 생명력이 느껴졌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성장의 나무야. 이 나무는 나이를 거꾸로 흘러가게 만든단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더욱 젊어지게 해주지. 두 번째 칸에는 신기한 나무 조각이 있었어요. 그 나무에는 동시에 새싹과 꽃과 열매가 달려 있었답니다. 세 번째 선물은 연결의 실이야. 이 실은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고 새로운 만남을 선물해 준단다. 세 번째 칸의 은색 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 실에서는 사랑의 기운이 흘러나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은 지혜의 거울이야.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란다. 마지막 칸의 작은 거울에서는 무지개빛 오로라가 춤추고 있었어요. 민희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은 꿈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마법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소중한 선물들을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해. 이 선물들을 받은 후에는 절대 예전의 너로 돌아가면 안 된단다. 용기를 잃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단다. 그럴 수 있겠니? 민희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의 결심이 서 있었거든요. 네, 약속할게요.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할아버지가 첫 번째 황금빛 씨앗을 조심스럽게 민희의 손바닥에 올려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씨앗이 민희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갑자기 시계방 전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민희는 어느새 다른 세상에 서 있었어요. 주변은 온통 황금빛 빛으로 가득했고 공중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떠다니고 있었답니다. 어머, 이게 뭐죠? 민희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때 어디선가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돌아보니 5살 때의 첫째 아들이 뛰어와서 자신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렇구나. 이런 순간이 바로 보물이었구나.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작은 손으로 꽃을 꺾어다 줬을 때, 열이 날 때,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했을 때, 모든 순간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추억이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민희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주변 풍경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시계방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2번째 나무 조각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제 2번째 선물을 받아보렴. 민희가 나무 조각을 받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피아노를 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가난해서 배울 수 없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들 때문에 포기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죠. 민희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지. 시간은 나이를 묻지 않는단다. 그날부터 민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피아노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첫날, 민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몇 살이세요? 55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전혀 문제 없어요. 선생님의 밝은 대답에 민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첫 수업은 정말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았고 음표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1시간씩 연습했어요. 한 달 후 민희는 작은 별을 칠 수 있게 되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였지만 분명히 음악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5에 시작한 첫 번째 곡이었거든요. 6개월 후 민희는 동네 복지관 발표회에 나갔어요. 무대에 올라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첫 음을 누르자 신기하게도 모든 떨림이 사라졌어요. 그리운 금강산. 어머니가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였어요.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석에서 한 할머니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그때 민희는 깨달았어요. 나이는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시계방으로 돌아온 민희에게 할아버지는 3번째 선물을 건네주셨어요. 은색 실이 민희의 손에 닿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서로의 비밀을 모두 나누었던 소울메이트 수진이 결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이 끊어진 지 벌써 15년. 용기를 내보자. 민희는 오래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나 민희야.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민희야, 어떻게 전화했어? 나 너무 그리웠어. 2 사람은 그날 밤늦게까지 통화했어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음 주 카페에서 만난 2 친구. 15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금세 옛날로 돌아갔어요. 민희야, 너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정말?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즘 피아노 배우고 있거든. 진짜? 대박. 나도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 그 만남 이후로 2 친구는 매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희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피아노 동호회 사람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 새로 이사 온 옆집 이웃. 사람과의 연결이 늘어날수록 민희의 인생은 더욱 풍성해졌어요. 마침내 할아버지는 마지막 거울을 건네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선물이야. 이 거울을 보면 내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야. 미니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영화처럼 펼쳐졌어요. 어린 시절의 가난함, 청춘 시절의 사랑, 결혼 후의 고생, 아이들을 키우며 겪은 힘든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지나갔어요. 그런데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힘들고 아팠던 기억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 있게 보였어요. 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모든 경험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준 거구나.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사실은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선물이었어요. 외로웠던 시간들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건강하게 숨 쉬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모든 것이 기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제 알겠어요. 시간은 제 친구였던 거네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이제 내가 진짜 알았구나. 시간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선물을 주는 거란다. 1년 후, 미니는 다시 시계방을 찾았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매일이 새롭고 의미가 있어요. 잘했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뭔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선물을 나누어 주는 거야. 시간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는 거지. 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미니는 특별한 피아노 교실을 열었어요. 중년과 노년을 위한 꿈꾸는 피아노 교실. 첫 학생은 70살 할머니였어요. 선생님, 저 같은 늙은이도 배울 수 있을까요? 할머니, 시간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그 할머니는 1년 만에 손자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손자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져요. 그날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예순에 시작해서 콩쿠르에서 상을 받은 아저씨, 75세 첫 번째 발표회를 한 할머니, 80의 손자와 연탄을 한 할아버지. 모든 사람이 시간의 선물을 받았어요. 어느 겨울날 저녁, 미니는 할아버지를 우연히 만났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 이제 내가 진짜 시간지기가 되었구나. 시간지기요? 응, 나도 오래전에 누군가에게서 이 선물을 받았지. 그리고 평생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왔어. 이제 내가 그 역할을 이어받을 때가 온 거야. 미니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월이 흘러 미니는 70살이 되었어요. 어느 봄날 평소처럼 시계방 앞을 지나가던 미니는 깜짝 놀라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시계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문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시간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선물을 나누어 줄 차례입니다. 새로운 시간지기가 되어 주세요. 미니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시간이 남긴 선물이라는 이름의 작은 음악 교실을 열었어요. 벽에는 아름다운 글귀가 걸려 있었어요. 추억, 성장, 연결, 지혜.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선물. 이제 미니가 새로운 시간지기가 되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는 역할을. 그리고 그 선물들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끝없이 전해져 갔답니다. 마치 따뜻한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히듯이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시간을 원망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소중한 선물을 말이에요. 추억이라는 첫 번째 선물. 매 순간을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성장이라는 두 번째 선물. 나이를 뛰어넘는 무한한 가능성. 연결이라는 세 번째 선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끈. 깨달음이라는 네 번째 선물.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아주는 지혜. 이 네 가지 선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매 순간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 될 거예요. 시간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는 영원한 친구였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미니처럼 시간과 싸우며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왜 시간은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의미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기적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미니가 받은 네 가지 선물. 추억의 씨앗. 성장의 나무. 연결의 실. 지혜의 거울. 이 선물들은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마음만 열면 되거든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만의 추억 상자를 열어보세요. 분명 잊고 있던 보물들이 가득할 거예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나이는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이번 주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소중한 분에게 용기 내어 안부 인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가끔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시간이 얼마나 따뜻한 친구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시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만의 소중한 시간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인지,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일은 무엇인지, 다시 만나고 싶은 소중한 분은 누구인지,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혹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아름다운 이야기를 준비해 올게요.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게요. 내일도 시간과 친구가 되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